오늘은 대리납부입니다. 대리납부는 말 그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 있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용역을 공급한 자가 누굽니까?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한테 용역을 공급한다. 그럼 원칙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죠. 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국외사업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죠. 국외사업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지 국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지 구분해야겠죠.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납부 의무가 있다. 근데 국외사업자는 국내법,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납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제와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죠. 이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거래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와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근데 용역의 수입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게 대리납부 제도라는 겁니다.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과세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거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곤란하다. 용역을 같은 거는 노무 제공 있죠. 노무 제공. 노무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거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 즉 우리나라 사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적용 대상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한 때 그 대가를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용역을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용역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 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거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 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대리 납부 의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대리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금을 준다. 어차피 여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대리납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납부 실익이 없다. 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 납부 의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 납부금을 준다. 여기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이 공급자입니다. 영역을 공급하는 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즉 영역에서 보시면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국외 사업자의 제한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영역의 공급 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한 때 징수한다. 보시면 표 보시면 과세 영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영역의 공급가액의 10% 과세 영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은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이렇게 대리납부할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보시면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입니다. 과세되는 영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러면 대리납부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영역을 제공한다. 이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비거주자의 과세 용역이다. 과세입니다. 과세 용역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국내 사업자의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과세 용역이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의 과세 용역에 사용한다. 그런 경우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를 지지한다.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이다. 국내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한다. 어차피 면세 용역은 어차피 부가지세가 과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대리납부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세 용역이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입니다. 면제되는 직업 속의 보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의무가 납부 의무가 없다. 되게 당연한 거죠.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리 납부 의무가 없다. 그 다음 A, 2번 보시면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제공 대가에 있어 당해 용역을 국내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공하는 경우 이거죠.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경우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 같은 거 아예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리납부 의무를 제로를 지는 이유 나와 있죠.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뭐예요? 거래 사실을 포착이 어렵다는 겁니다. 포착이 어렵다. 그러므로 대리납부 제도가 없다. 만약 이러면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 부담이 없죠. 그러면 더 싸게 공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1,000원에 공급한다. 1,100원이다. 용역을 근데 이 국외 사업자는
1,000원에 공급한다. 왜냐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가격 형평상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이 용역 공급할 때 부가시세를 부담시킨다 라는 겁니다. 용역 공급은 똑같이 우리나라 사업자랑 똑같이 국외 사업자도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지운다 해가지고 대리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과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 실익이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과세 사업자는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다 그런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죠. 그러므로 과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면세 사업자나 비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과세 사업자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음을 진다. 어차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대리납부음을 진다는 겁니다. 대리납부 의무자 보시면 면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자, 그리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나 부채물을 공급받는 과세 사업자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과세 사업자가 대리납부음을 지지 않는 이유는 과세 사업이 사유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리납부 절차는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제출한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거 확정신고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제출한다. 대리납부세액은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사용한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면세사업이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납부음을 진다는 거죠. 어차피 과세사업이 사용하는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리납부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이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만 구분해가지고 대리납부 세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다. 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면세사업이 사용했는지 과세사업이 사용했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곱하기 대가 지급이 속하는 과세액의 총 공급가액분의 대가 지급이 속하는 과세액의 면세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가 지급일입니다. 뭐 직전 과세기간 이런 거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급 관련된 경우입니다. 어차피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 지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해가지고 안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다.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가산세 있다는 겁니다. 가산세. 그리고 뭐 사업을 포괄량다는 경우 이거 대리납부 제도는 따로 배운다는 거죠.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